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댄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경제의 신과 함께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국내외에서 주식 투자에 여념이 없으실 우리 투자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사실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이제 방송을 보실 때는 이제 토요일 아침녘이 되실 텐데, 어제 제가 간만에 가족들하고 여행을 하고 이렇게 서울로 진입하는데 비가요. 와, 정말 위험하더군요. 막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막 쏟아붓는다. 그것도 모자라서 막 앞을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공감이 있으셨을 텐데, 번둥도 치고 우박까지는 아니지만 천둥 번개 치는 그런 것도 봤고요. 당분간 이런 습한 여름 날씨 장마가 되면서 간간히 소나기가 오는 날이 많을 거라고 하는데요. 또 이 비가 언제쯤 쏟아부을는지 모르니까 그냥 상시적으로 우산을 좀 들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주식 투자도 그렇죠. 아유, 쨍쨍한 햇볕이 즐거울 때가 있는가 하면 마음에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우산이 되어드릴 테니까요. 저희 3프로 상담소와 함께 투자로 다치신 분들, 그리고 그 외에 세상사로 힘든 분들 함께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하실 세 분의 게스트를 소개하죠.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부터 형님 그러면 안 되는데 잘 봤습니다. 라디오스타. 쑥스럽구만. 주변에서 막 너무 느낌 좋다고. 제가 그 종송 부모님한테 드리는 얘기가 뭐 앞에 멘트도 나오지만 잔소리가 말고 우산이 되어주자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잔소리하긴 쉬운데 이렇게 좀 불안을 막아주는 우산이 되어주는 건 어려운데, 저희끼리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시청자분들이 이제 너희들끼리 그러냐 그럴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소장님 뭐 좋았습니다. 사실 너무 재미없는 얘기, 훈계조의 얘기만 하고 왔는데 역시 편집이 좋더군요. 그것도 이렇게 빵빵 터지게끔 몇 개 만들어주기도 하고. 라디오스타 제작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경제 투자 멘토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연이주 오셨습니다. 네. 그냥 붙박이로 하라는 여론이 많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는 뭐 편집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는 게 더 좋겠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투자하시면서 갖는 그 심리적인 변화들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저 이해하고 있고, 아마도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하고 또 실제로 실제 투자를 하면서 갖는 감정을 서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뭐 6월 말, 이번 주가 6월 말에 7월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3프로 상담소 딱 6개월 됐네요. 1월 첫째 주부터 했으니까. 지금 이제 7월 넘어가서 하반기에 요즘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좀 요즘에 머리 좀 아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그런 자료들 다 보지 않아도 뭐 주투자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뭔가 불안하니까 또 꼼꼼히 읽어보고 싶은 마음들이 또 강하거든요. 자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눈이 빠지게 지금 읽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여러분께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요즘 그것 때문에 좀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번째 3프로 상담소의 힐링싱어를 소개할 텐데요. 작년에 TV 프로그램에 가장 반향이 있었던 그 연애 오락 프로그램 중에 싱어게인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저도 참 즐겨봤는데 54호로 출연하셨던 분이죠. 추억을 정말 크게 저에게 주시면서 실시간 검색어 1위도 하셨던 분이, 인형의 꿈, 좋아 좋아 등 명곡의 주인공이십니다. 일기예보의 나들 씨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기예보의 나들 씨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떤 분은 일기예보 나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일기예보가 지금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일기예보의 예전 팀 이름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컬을 솔로. 맡으셨던 나들 맞습니다. 씨, 이렇게 뭐 기억을 아마 하실 겁니다.
아주 친숙한 그 커리어를 갖고 계세요. 89년도 MBC 강변가요제 저희가 한참 대학교 다닐 텐데 90년도에 제2의 유재하 아이고 요절을 했던 우리 유재하 너무 좋아. 너무 좋아했던 가수인데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참석을 하셨고 그리고 93년도에 일기예보를 결성해서 데뷔를 하셨어요. 좋아 좋아 인형의 꿈 뷰티풀 걸 그죠? 네. 이런 노래가 건강이 안 좋으셨다고 그때 얘기가 있으셨어요. 활동하다가 워낙 불규칙적인 이 생활과 또 스트레스 때문에 원래 그 간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간염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확 안 좋게 커지면서 간경화 진단 받아가지고 투병 생활을 너무 길게 했습니다. 10년. 그러면 활동을 아예 못 하시고 투병을 아예 그냥 활동 중단하고요. 그리고 이제 투병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전라북도 저 진안에 마이산 많은 분들이 마이산 아시죠? 진안이 진안 장수 무주가 그 무진장이라 그러거든요. 전북이에요 거기가. 맞아요. 근데 진짜 완전 첩첩산골. 한국에서 가장 첩첩산골 중에 하나가 무진장이에요. 보통 무주 스키장 많이 가시잖아요. 산 아주 높고 좋잖아요. 그렇게 너무 아주 공기 좋고요. 거기서 또 오랜 수년을 또 투병 생활하면서 그런 시간.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완전하게 건강 회복했고요. 건강 회복한 지 지금 11년째인데 너무나 건강하게. 그러면 그 투병 생활 하시면서 저 공기 좋은 거는 다 그냥 공유하는 거고. 뭐 간 안 좋으신 분들은 거기서 그렇잖아요. 그 다슬기 좋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 일과가 아침에 가서 다슬기 먼저 잡고 그리고 이제 거기가 용담댐이 주변에 있었는데요. 용담댐에 자연산 미나리가 그냥 강 주변에 쫙 자라거든요. 그럼 아침에 이제 쌀 한 포대 딱 가가지고 거기에 자연산 미나리 한 자루 이제 뽑아서 와서 즙 내서 먹고 뭐 거의 뭐 자연에서 주는 선물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한 3년 정도는 그렇게 좀 턱 다 접고 가는 것도 아주 좋더라고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쾌차하시고 거기다 또 이제 작년에 또 방송 활동 다시 시작하면서 화제가 되셨던 것 같은데 93년도 데뷔면은 우리 젊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93년도 한참 인기 있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핑클 하니까 또 되게 젊어 보이네. SES 이런 팀들이 효리? 그쵸. 한참 나왔고요. 그 전에는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이 91년, 2년 요때 91년쯤에 나왔죠. 완전히 그냥 뭐 폭풍적인 아주 인기를 얻었고. 핑클이 효리 맞죠? 그렇죠. 이효리. 핑클도 나이 많이 먹었네. 그러고 보니까. 라디오 스타일 갔다 오더니 구라 형님처럼.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3프로 상담소 시작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사연은 우리 윤대현 교수님께서 좀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청년입니다. 주식을 하게 된 계기는 많은 분들이 그러하겠지만 1월부터였습니다. 올 1월이겠죠. 처음 투자는 100만 원으로 삼성전자를 9만 원대에 샀었는데 1에서 2%로 떨어지고 나서 무서운 마음에 매도를 하였고 기아가 애플 뉴스가 나올 때 고점에서 매수하여 10% 손해를 봤습니다. 그 후 여유 자금 300만 원을 더해서 조금씩 샀다가 돈이 걸린 문제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 그때부터 방송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3프로TV와 연부장님 방송이었네요. 기업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연부장님이 읽어주는 보고서를 매번 보고 아침에는 출근보다 일찍 일어나 3프로 방송을 틀고 출근 준비 등을 하는 게 제 일상이 되었죠. 저녁에는 집에서 운동을 하며 3프로 저녁 방송과 연부장님 방송을 봅니다.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금리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틀어놨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궁금해 찾아보면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죠. 저는 32살에 모은 돈도 정말 없었습니다. 인생을 놀면서 살았던 거죠. 씀씀이도 수입에 비해 컸습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점심 도시락 먹으며 조금이라도 주식을 하려고 아끼고 모든 것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술도 잘 안 마셨지만 3월부터 술값도 아깝고 모든 것이 아깝더라고요. 가끔 가족들을 만나면 너무 돈돈거리는 거 아니냐는 말에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모아야
하는가 현타도 왔었습니다. 조금의 월급에서 월세 내고 통신비 등등 내면 100만 원 남는데 그 돈을 그냥 다 주식에 매달 넣습니다. 지금은 수익률이 10에서 10%가 됩니다. 1, 2월에 이런 돈도 다 만회했고요. 와, 지금은 1,5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주식을 하고 있네요. 남들이 봤을 때는 작은 돈이지만 제가 월급이 260만 원인 걸 감안하면 한 푼도 없던 저에게 단기적으로 모은 돈으로는 괜찮더라고요. 맥날 런치와 한솥 도시락 먹는 거조차 아끼고 그렇다고 제가 빈약하진 않습니다. 가끔 고기 먹어요. 맥날 런치라는 게 맥도날드 런치 세트를 얘기하는 거죠. PPL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민이 저는 3프로 방송이나 연 부장님 방송 보면서 느끼는 게 알면 알수록 너무 주식이 어렵더라고요. PER이나 PEO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큰 회사가 떨어지거나 지지부진할 때 전망이 좋은데 왜 그럴까 생각이 들면 전체 비중에서 10% 최대 20%를 들어가고 기다리면 다시 오르더라고요. 그 회사들이 LG전자, 현대차, SK이노베이션, 포스코, GS 리테일 각 섹션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전업 주식을 할 생각은 나중에 먼 미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수익률을 얻은 건 주식장이 좋아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잠깐의 조정이 있었지만 계속 상승했으니까요. 이렇게 주식을 하는 제가 차트나 그러한 것들도 공부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차트 개념은 하나도 없고 PER 이런 개념도 없고 오로지 재무 정보 보고 뉴스 보고 3프로 보고 연부장님 보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계속하면 괜찮을까요? 안 괜찮죠. 박병창 부장으로 오셔야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좀 순수한 방송인 게 우리 이제 게스트로 오시는 단골이 이제 염수환 부장도 있고 박병창 부장님도 있고 또 박세익 전무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게스트가 며칠 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딱 그런 것만 소팅하면 되는데 이게 탁탁 안 맞네. 염수환 부장 나오면 박병창 부장한테 뭘 하고 싶고요. 이렇게 돼 자꾸 엇갈려요. 우리 박 전무님 나왔을 때는 칭찬이긴 했지만 뭐 믿음이 가고요. 뭐 박 부장님 박 부장님은 믿음이 가고요. 박세익 전무님은 잘생겨서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칭찬이긴 한데. 맞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안 된다고 한 이유는 이게 질문의 핵심이라서 그래요. 3프로 보고 연 부장님 보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하면 될까요? 주식의 차트 개념은 하나도. 근데 왜냐하면 박병창 부장께서 지금 화제의 신간, 그죠? 여기 나와 있네요.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게 사실 이제 기본적인 분석도 일부 있습니다만 매매 기술이기 때문에 테크니컬한, 그죠? 그런 걸 다뤘기 때문에 딱 요 질문에 딱 맞는 거란 말이에요. 차트만 보라는 건 아니죠. 지금 말씀 주신 거에 몇 가지 그 글의 포인트를 잡아서 좀 말씀 좀 드리면요. 예. 올해 32살이시고요. 올해 1월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얘기는 아직 시장 변동성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시장의 변동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추정하면서 따라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지 소로스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온전히 주가가 반영할 수 있느냐. 네.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시장이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르기보다는 비합리적 심리가 많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기술적 분석에 의한 책을, 매매 기술이라는 책을 쓰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것이 기존에 나와 있던 봉과 이동평균선, 거래량, 보조지표 이런 걸 설명하지 않고요. 그 차트를 보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읽어내는 것이 차트에 녹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심리가. 예, 그래서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기업 가치나 아니면 시황이나 이런 거 가지고 시장에 급변하는 것들을 읽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나 느립니다. 한 템포 느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가 순간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은 차트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좀 흐뭇했던 내용은 돈을 이제 씀씀이 줄여가면서 그러면서 돈을 늘어나는 그런 행복을 느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이 너무 뭐라고 표현할까요? 부럽고 너무 대견하고 나이도 어리니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별로 못 느꼈어요. 증권사 직원을 너무 어려서 입사를 증권사 직원으로 해서 그냥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그냥 처음부터 큰 돈을 받았고 너무 큰 돈을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우리 외환위기 전이면은 네. 외환위기 전이면 몇 년 전입니까? 25년, 26년 그렇죠. 전에 당시에 연봉 뭐 5천만 원 뭐 이랬고 뭐 숙하면 1억 2억은 금방 벌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금연하고 성실하게 내 돈이 조금씩 불어가는 이런 느낌을 맞아요. 젊었을 때 얻었으면 맞아요.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와서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전한 마인드를 갖고 계셔서 느낌은 좋고 앞으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업 투자자 앞으로도 할 생각도 없고 이런 부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시장이 우리가 탑다운하고 바텀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시는 내용은 그건 뭐냐면 바텀업의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탑다운은 뭐냐면 시황을 판단하고 그 시황의 주도 섹터를 판단하고 주도 섹터의 주도 종목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갔습니다. 작년에 만약에 2020년 언택트 종목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도 섹터가 인터넷이나 언택트 섹터가 상승을 했는데 그중에 주도 종목이 카카오 이런 것들이 나온 그렇죠. 거죠. 이래서 그런 종목에 집중하면서 거래를 하고 카카오라는 종목이 결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내가 롱텀으로 할 거냐 단기적으로 할 거냐 이런 투자 전략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이걸 내가 언제 사야 될까 뭐 이렇게 매매 타이밍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합니다. 저는 탑다운 방식의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꼭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바는 네. 아니고요. 시장에서는 버텀업 방식으로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히 이렇게 들어보면요. 시황 우리 모른다. 타이밍 모른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뉴스나 시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기업을 찾아서 그런 기업에 롱텀으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증권사에 보면 스몰캡의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기가 지금 조그만 회사인데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는데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좋을 것 같아. 그런 기업을 잘 찾아다니면서 투자를 해서 오랫동안 가져가서 수익 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 이렇게 바텀업으로 지금 가시면요. 실제로 시장이 부러지거나 큰 변동성이 생기면 이걸 반영하지 못합니다. 바텀업으로 가면.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반론하지 않을 것이고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부를 좀 하셔서 이 바텀업으로 하는 시황과 주도 세력 그리고 매매 전략 이렇게 하는 것도 부가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들님도 주식 투자를 언제 처음 한번 해보셨어요? 제가 한 2004년 5년 이때쯤인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약간 좀 뭉칫돈이 좀 있어가지고 네. 은행에 놓자니 은행이자도 별 볼 일 없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주식 그리고 그다음에 해외 무슨 펀드가 그때 또 한참 유행했을 그렇죠. 때라 가지고 펀드에도 좀 넣고 네. 주식도 좀 넣어본 적이 있었어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그 주식이 떨어지면은 못 팔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본전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본전치기 하고 나오죠. 그러면 언젠간 오르더라고요. 네. 그 본전치기는 안 하고 저는 이렇게 내 목표는 20% 목표를 정해서 목표 달성할 때까지 그냥 기다렸어요. 네. 꽤 오래 수년을 기다린 것도 있고 네. 어떤 경우는 몇 달 만에 달성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미련 없이 그냥 팔았죠. 네, 그래서 손해 본 적은 없어요. 손해 본 적은 없고 항상 수익을 남겼지만 많은 수익을 남기지 않았고요. 그 다슬기 안 잡아두시고 그냥 사드셔도 될 뻔했네요. 자연산 미나리. 근데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제가 이 뭔가 한 가지 너무 이 몰입하는 성격이 있어서인지 네. 주식을 하게 되니까 제가 어느 날 그 예전에는 그 주식 거래소라 그러나요? 동마다 이렇게 있잖아요. 네. 전광판 증권회사인가요? 네. 거기 가서 제가 자꾸 앉아 있게 되고 그 숫자 보게 되고 이게 뭔가 해야 될 일에 너무 많은 그 집중이 그렇죠. 너무 많이 뺏기고 자꾸 흐트러진 것 같아서 그게 제가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씩 이제 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박 부장님이 훨씬 더 친숙할 텐데 객장이라 그랬죠. 객장 맞습니다. 객장이라고 하면 전광판이 쫙 있고요. 그죠? 네. 빨간 거는 올라간 거, 파란색은 빠진 건데 거의 소파가 한 30개 정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오늘 같이 무더운 날 되면 저 야구르트 하나씩 돌리세요. 네. 저희 수박 많이 돌렸습니다. 수박 많이 돌렸습니다. 수박도 돌리고. 이거 없던 시절에.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여기 보면 교수님 네. 현타가 왔다. 뭐 이런 분인데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되나? 현타도 왔었습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분이 31살인데 이게 아마 제 유튜브 방송을 보고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시드머니를 모을 때까지는 안 먹고 안 입고 안 마시고 워라벨 안 하고 놀러 안 다니고 명품 가방 안 사고 모아야 된다 하는데 이분이 딱 그렇게 하시고 있는데 어쩔 때는요.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현타가 올 때가 있잖아요. 예, 뭐 그렇긴 하지만 이건 좋은 현타라고 생각하고요. 돈에 대해서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한 다음에 좀 자유로워지는 게 낫지. 거꾸로 자유로워진 다음에 나중에 현타 오는 것보다는 반대가 훨씬. 근데 상담하시는 분들 이런 류의 돈과 관련된 상담도 많으시죠? 네. 사실 저는 이 사연 읽으면서 상담자 느낌보다는 제가 그 올 1월부터 시작한 주린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처음 샀던 게 딱 비슷하게 삼성전자 기아 샀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거의 나이 차이는 뭐 띠동갑 곱하기 2쯤 되니까 저는 지난주 마로니에 나올 저도 그렇고 데뷔 연도가 93년이라 그러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19년도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데 03년도 기억은 잘 나거든요. 뭐였는지. 그래서 부럽다. 근데 저도 비슷한 걸 겪은 것 같아요. 저도 확실히 돈을 더 아끼는 것 같고요. 그래요? 우리가 돈에 매몰되는 건 아니지만 주식이라는 거, 뭐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게 막상 저도 그렇게 열심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좀 거꾸로 이 나이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하니까 좀 절약도 하게 되고 돈에 대해서 소중함도 느끼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는 좋은 거고 그러다가 가끔 그런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꽤 괜찮으신데도 통닭 하나 가족이랑 사 먹는 것도 고민이다라는 고민 사연도 있는데 그렇게 거꾸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뭐 공감도 되고 뭐. 근데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 되게 부럽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전에 저도 이렇게 젊었을 때 한참 매매할 때 데이트레이딩 할 때 우리의 가장 큰 심리적인 적이 뭐였냐면요. 돈의 가치를 못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계좌에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이 가치를 몰라서 그때 우리가 한참 어떤 게 유행이었냐면 우리가 이제 매매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 넣어놓고 한 100만 원 벌지 않습니까? 그 100만 원을 10,000원짜리 현금으로 빼서 주머니에 넣고 있는 거예요. 매매를 하면서 질투자를 하면서 이 100만 원이 이렇게 10,000원짜리 뽑으면 큰 돈이다. 근데 이 수치로 보면 그걸 못 느끼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한때 저희가 그렇게 매매를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초심을 계속 지키고 하면 정말 좋지 않은 결혼 결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사실 저도 사회 초년병 때부터 너무 큰 돈 위주로 거래를 해갖고 저는 채권부를 갔잖아요. 그래서 뭐 선배들이 5개 샀고요, 3개 팔았고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500억 샀고 300억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 장난 아니네. 지금도 100억이 큰 돈인데 그때 그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게 내 돈도 아닌데 남의 돈 또 회사 돈으로 막 운영하는데도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큰 돈을 만지게 되겠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고 우리 나들님이 준비해 오신 힐링송을 박수로 청해 듣죠. 그댄 먼 곳만 보네요.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날 볼 수 있을 텐데 처음엔 이대로 좋았죠. 그저 볼 수만 있다면. 하지만 끝없는 기다림에 이제 난 지쳐가나 봐.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댄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나를 바라보면 내게 손짓하면 언제나 사랑할 텐데 난 매일 꿈을 그저 함께 얘기 나누는 꿈 하지만 그 후에 아픔을 그댄 알 수 없죠.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댄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나를 바라보면 내게 손짓하면 언제나 사랑할 텐데 사람들은 내게 말했었죠. 왜 그토록 한 것만 보는지 난 알 수 없었죠. 내 마음을 작은 인형처럼 그대만을 향해 있는다. 나를 바라보면 내게 손짓하면 언제나 사랑할 텐데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댄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나를 바라보면 내게 손짓하면 언제나 사랑할 텐데 영원히 널 지킬 텐데 그 뭐 아카이브 K라는 프로그램 그렇죠. 있었는데요. 이렇게 3프로 나오신 가수분들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편집하면 3% 아카이브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기예보, 나들림, 뭐 마로니에, 그다음에 여행 스케치, 네. 타임머신 타고. 2019년은 기억이 안 나죠. 2003년은 잘 기억. 임정희님도 뭐, 뭐 너무 훌륭한 가수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바비킴, 왁스도 있네요. 대단하다. 그러고 보면 여기 이 스튜디오를 거쳐간 아니 그것만 쫙 편집해놔도 많이들 들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기획해볼까? 산프리 메들리로. 네. 주식하다 열받. 주식 짜증 날 때 사랑 그놈 뭐 이런 얘기 그러죠. 3% 메들리 네이밍은 떡상 귀여운곡. 자, 두 번째 사연 우리 박경창 부장께서 읽어주시죠. 노래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지방에 살고 있는 올해 24살 사회초년생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현재는 가정 상황이 나아지기도 하고 주야간 공장에 근무 중이라 비교적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기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일 그만두고 대학교에 진학해 공부를 조금 더 하려 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스파이 쪽으로 비중을 많이 옮기고 제 스펙을 키우는 데 집중하려 합니다. 현재 제 포트폴리오는 미국 30%, 국내 50%, 현금 20% 정도인데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 우선주 포함 80%, 현대차 20%, 해외 주식은 스파이 ETF 70%, 엑슨모빌 30%, 사이먼 프로퍼티 20%, 퇴진연금 계좌는 2차전지 관련 ETF 그리고 나스닥 ETF 반반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제 투자 성격이라 마인드가 또래에 비해서 개별 주식보단 지수 ETF나 배당주, 우량주 투자를 선호합니다. 코인도 일절 손도 안 댔는데요. 젊을수록 개별 주식을 더 공부해서 더 큰 수익을 노려 하나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20대 초반의 눈높이에서 보면 끝없이 올라가는 집값, 찾기 힘들어지는 일자리, 떨어지는 화폐 가치 모든 것들이 위험 선호를 부추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질문은 윤대영 교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하루에 12시간 정도 근무하고 퇴근 후 운동 갔다가 자격증 공부 1시간 정도를 하고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장기간 지속되니 자연스레 지쳐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늘 때마다 당근보단 채찍질을 하며 달려왔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이러다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오고 심리적으로 정말 힘든 상태인데 제 스스로 아니야 힘들지 않아 깨병 부르지 마 라고 말하며 내가 내 상태를 착각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 교수님으로부터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팁을 듣고 싶습니다. 추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3프로TV를 알게 해주신 최준현 박사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댓글로 누가 좋다 싸우시는 걸 여러 번 봤는데 제 입장에서는 비빔밥에 고추장, 밤나물처럼 제 프로분들 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같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경 쓰이는 것처럼 보셨나 봐요. 제가 나물이에요. 나물. 아 근데 진짜 먹먹하네요. 24살이면 그죠? 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군대를 안 갔다 온 남성분 기준으로 이제 24살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군대 안 가시니까 24살 사회초년생인데 이분은 이미 내가 보니까 한 5년 정도는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대학을 이제 진학하시려고 하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이제 미성년을 벗어나셔서 한 4, 5년 동안 밤낮 없이 일을 하신 거예요. 하루에 12시간 근무를 하니까 그동안에 이제 돈을 모으신 걸로 미국 주식 30%, 국내 주식 50%, 그나마 또 현금 20% 갖고 있고 삼성전자 80, 현대차 20, 또 스파이 ETF 70, 엑슨모빌 또 사이먼 프로퍼티가 저 여주나 우리 파주에 가면 그 신세계랑 하는 그 아울렛몰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네. 굉장히 큰 회사죠. 아이고 이렇게 정말 자신의 삶을 24살이면 사실 제 딸이 딱 24살인데 98년생이면 24살인가 3살인가 뭐 그 또래인데 야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윤 교수님께 특정해서 질문이 있었어요. 예. 이러다가 번아웃 되는 거 아니냐. 네. 야 일단 저는 나이를 다시 봤습니다. 이 24살 분의 예. 사연이 맞나. 제가 아마 이거 주관식으로 하면은 뭐 30대 후반 40대 뭐 그 이상 볼 수 있을 정도로 나쁜 뜻이 아니라 너무 성숙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배려심이 많은 분이다. 네, 왜냐하면 정리도 잘 해놓으시고 고민하지 않게 제 고민까지 따로 만들어서 김 프로님이 저한테 뭐 질문할지 고민도 안 하겠다. 그리고 뭐 PS도 너무 또 이렇게 모두를 챙기셔서 되게 배려심이 많은 분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마인드 컨트롤 잘하고 싶다는 제가 이제 고민 사연도 많이 듣는데요. 일단 말씀드릴 게 우리 지금 사연 주신 우리 애독자님은 지금 마인드 컨트롤을 나이 대비 상위 1%로 잘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은 뭐 안 해도 이대로 훈련이 될 거기 때문에 더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마인드 컨트롤의 약간 균형 개념으로 우리가 주식도 밸런스가 중요한 것처럼 마인드 뭐 풀리스라고도 하고요. 마인드 컴패션 연민이라고도 해서
우리가 주로 자극이 들어오면 여기 보면 두 가지 이제 우리 마인드 컨트롤은 크게 두 가지 기술을 쓰겠죠. 네. 자기 채찍질 네. 중요하죠. 그다음에 하나가 우리가 기분 전환 내지는 자아 팽창이라 그래서 잘할 수 있어. 뭐 꾀병 부리지 마. 더 열심히 하자. 요 크게 두 가지가 마인드 컨트롤 쪽입니다. 이래선 안 돼. 잘할 수 있어. 이거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건 다 뭐냐면 공간을 없애는 쪽의 마음 기술이죠. 반응이 오면 빨리빨리 반응해. 근데 가끔은 이 공간을 요즘 스페이스가 굉장히 그 스트레스 관리에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이게 이제 충전이 되려면 공간을 만들어줘야 좀 쉬게 해줘야 자동차도 좀 클러치를 떼줘야 그 안에 이제 긍정성이 차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제가 좀 좀 간단한 팁 드리면 퇴근 후 운동 간다고 하셨잖아요. 제 말이 이상하실 텐데요. 운동 가기 싫은 날은 가지 마십시오. 똑같은 운동도 숙제처럼 하실 수가 있잖아요. 효과는 있는데 그러면은 공간이 잘 안 생깁니다. 그리고 꼭 1시간 할 거야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만큼만 하십시오. 이건 나한테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네, 이거를 다 숙제처럼 하다 보면요. 잘못하다 보면 연애도 숙제처럼 할 수 있고요. 내가 30살에 결혼해야 돼. 그때까지 찾아야 돼. 뭐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럼 어느 순간 인생이 다 숙제가 되어버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 드린다면 하나 좋은 친구 구하기. 그래서 뭐 수많은 사람을 만나시겠지만 뭐 그게 뭐 이성이든 동성이든 한 달에 한 명 정도는 뭐 아니면 두 달에 한 명 정도는 이 친구가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새로운 친구가 될까? 이런 게 이제 공간이 만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맞아야 되거든요. 그거 하나랑 두 번째는 6개월에 한 개 정도는 내가 좀 취미로 갖고 싶은 거 꼭 돈이 뭐 취미로 들어가는 게 뭐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뭐 등산일 수도 있고 뭐도 있고 뭐 탁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해보기. 뭔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해서 잠깐 나오게 할 수 있는 그게 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냐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좀 이완을 할게 해서 이 마음이 이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같이 좀 같이 훈련해 주시면 균형도 되고 번아웃도 오지 않고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성공은 100%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성공하면 뭐 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들면 곤란할 수 있거든요. 좋은 음악 듣기도 뭐 너무 좋아. 네. 공간을 만드는 방법이죠. 근데 진짜 윤 교수님이 얘기한 게 저도 공감이 있는 게 저도 아침에 거의 5시 때 집에서 나와서 30분 운동을 하고 사무실에 와서 이제 방송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솔직히 뭐 그 전날 엄청 늦게 들어가가지고 힘들면 안 해도 되는데 꼭 어떤 생각이냐면 저희가 여의도에 있는 스포츠센터에서 그 금융권에 좀 높은 분들이 많이 와요. 네. 야, 그 회장님은 와 있겠지? 그 증권 사장님 거 와 있겠지? 아니 이런 게 뭐 중요하냔 말이야. 그분들이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뭐 우리 집 사람은 저보다 훨씬 낙천적이라 여보 그럼 가지 말고 그냥 쉬어. 알았어. 그래서 하다가 아니 가야 돼. 그러니까 자꾸 이제 공간을 협소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다 엉치뼈 다쳐가지고 지금 쫄쫄쫄 하잖아요. 제가 아는 뭐 이렇게 좀 외국계 기업 임원분이 계셨는데 그 마케팅 쪽이었는데 승진도 잘 금방 되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좀 복부 비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동 꼬박꼬박 하세요. 그랬더니 아무리 좀 술을 거의 그 당시에는 매일 드시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리 술을 먹어도 1시간 이상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점심은 좀 편하게 즐겁게 드세요. 점심에도 맨날 회의를 하면서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기 싫은 날은 하지 마라. 운동 줄여라. 그리고 점심은 나를 위해서 드셔라. 그러니까 사실은 운동량 줄고 더 드시라 했는데 2주 만에 2인치 빠졌대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 스트레스가 심리적 허기로 더 이걸 올릴 수 운동을 줄였는데 오히려 허리살이 빠졌다 하는 것처럼 요즘 그 부분이 중요하죠. 자, 24살인데 진짜 포트폴리오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 박병창 부장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세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이
젊을수록 개별 주식을 해서 좀 큰 돈도 벌어보고 뭐 집값 오르고 막 지금 다들 이런 화폐까지 떨어지고 그러는데 뭔가 좀 큰 베팅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지금 이제 주식 관련해서는 핵심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심플하게 답변을 드리면 제가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젊을수록 왜 젊으면 뭐 한번 망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주식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젊은 사람일수록 훨씬 더 보수이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24살인데 경제적 자유를 50살에 내가 목표를 하겠다. 60살에 하겠다. 앞으로 몇 년 남은 겁니까 도대체? 그렇지. 40년, 36년, 40년의 세월이 남았으니까 예. 그 세월 동안 요 스탠스로 계속 가면은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은 내가 완성되는 그런 것을 반드시 달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 젊어서 그냥 곧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전에 그 32살 분 그리고 요번에 24살 분 요 읽으면서 참 반성도 되고 굉장히 부럽다. 그리고 우리 사회 이분들이 20, 30대 분들이 참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다라는 네. 생각에서 굉장히 마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주변에 우리가 신문이나 보거나 주변에 보면 요즘에 2030 세대가 주식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영끌에서 집 사는 것도 그렇고 엄청 빠르고 지금 나 아니면 안 돼 그리고 다 화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그런 좀 시대에 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분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정말 자신의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정말 잘 살아가고 있지 않나, 투자도 잘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젊어서 뭐 한번 화끈하게 베팅하고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 스탠스 계속 유지하는 게 결국은 지금 화끈하게 베팅하는 그들보다 나중에 보면 맞아요. 천천히 걸어간 사람이 더 빨리 목적지에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에게 제가 좀 번아웃에 관련해서 좀 조언을 드리면은 어떤 경우에도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걱정과 근심과 우려 또 스트레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 그게 이제 뭐 가족 중에 있으면 최고고요. 네네. 예, 꼭 만드시기를 권합니다. 저도 이제 친구가 뭐 동창 뭐 사회에서 만난 친구도 여럿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친구 한 명 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한 30년 동안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야,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소연 및 그런 거를 풀어놓고 그러면 그때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그 얘기를 들어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몸에 좋은 것도 좀 챙겨주고 또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또 위하는 일들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관계를 꼭 그것도 뭐 인위적으로 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연이 주변에 있는지 좀 잘 차근히 살펴보시고 그런 좋은 관계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들님도 어떠십니까? 이런 저는 네. 이 사연을 보면서요. 네. SPY 또 뭐 EFT 전혀 모르는 그런 단어들이 지금 계속 나오니까 ETF.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나도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좀 뭐 긴장감도 들고 네. 뭔가 반성도 되면서 네. 좀 자극을 받네요 제가. 그렇죠. 한참 후배들인데. 그러니까 이 24살인데 일찍부터 이렇게 이거 그렇죠. 굉장히 아주 전문적으로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은. 3프로 TV를 한 6개월만 듣고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두 번째 힐링송을 네, 기대됩니다. 네. 참나 만나는 날 노란 새송이 장미를 들고 룰루랄라 신촌을 향하는 내 가슴은 마냥 두근두근 생머리 휘날리며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너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사로잡네 이야해로 네가 좋아 너무 좋아
언제까지 너와 함께 룰루랄라 신천을 누비는 내 마음은 마냥 이야애로 여보세요 나의 천사 어떻게 내 마음을 훔쳤나요 괜찮아요 나의 천사 가져간 내 마음을 거의 간직해줘요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만은 내 마음 난 꾸미고 싶지 않아 언제까지 너와 함께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만은 내 마음 난 꾸미고 싶지 않아 내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쉽지 않아 네가 좋아. 와우. 코로나19가 없었던 2019년 1, 4분기 대비해서 어떤 페이스로 2년 동안 꾸준히 회복기를 해왔느냐 이걸 보는 거죠. 지금 우리는 푹 꺼졌다가 확 올라오는 걸 봤지만 평균적으로 몇 %의 페이스로 지금 경제가 성장하고 있느냐. 6개월 정도 앞선 시점에 테이퍼링이란 단어를 섣불리 연준이 입에 올리면 또 시장이 완전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미 국채 금리의 급등으로 유발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이번에 재현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시장 전망,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에서 페이지 2를 검색해 보세요.